오늘은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희망 고문을 넘어 우리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열의와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외형적인 성장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익의 빈곤과 공급망 종속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K배터리 낙관론은 4가지 사실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의 본질은 첨단 기술주가 아닌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시클리컬 화학업종입니다. 둘째, 공급망은 음극재, 전구체 등 핵심 소재의 90% 이상을 경쟁자인 중국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셋째, 시장 경쟁에서는 이미 전기차 배터리 전쟁에서 판정패했으며 한국의 주력인 삼원계는 프리미엄 틈새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로봇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으나 전기차 대비 작은 시장이고 중국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넷째, 재무 현황을 보면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률이 5%에 불과해 치킨 게임이 지속될 경우 재무적 체력 고갈이 우려됩니다. 아니, 이미 위험한 상태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반도체급 기술 장벽을 가진 첨단 기술주가 아닙니다. 현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크게 좌우되는 시클리컬 화학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인 IT 기술 산업의 영업이익률이 20%대에 육박하는 반면 2차 전지 산업은 5% 내외에 머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독점적 기술 장벽이 부재하고 완성차 업체들의 단가인하 압박에 취약한 하청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80%가 원자재 비용으로 유출되는 구조 탓에 많이 팔아도 이익이 남지 않는 박리담회의 덫에 갇혀 있습니다. 가공 무역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우리의 2차 전지 산업은 영혼, 즉 핵심 소재를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음극재의 핵심 원료인 흑연은 93.7%, 전구체 및 핵심 광물은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의 껍데기만 한국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탈중국을 시도하려 해도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개척하면 단가가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 생산 비중이 92.4%에 달한다는 점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의미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전기차 배터리 전쟁에서 중국에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이 주력하는 NCM이 아닌 LFP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점유율은 2021년 27.5%에서 2023년 46.4%로 급성장했으며 CATL과 BYD가 중국 내수 시장의 80%를 장악하며 글로벌 시장의 과반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와 같은 주요 OEM들이 보급형 모델의 LFP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뒤늦은 LFP 진입은 이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 기업들과의 레드오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승산이 희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로봇 시장을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기대하지만 이는 안타깝게도 착시에 불과합니다. 로봇 시장이 2차 전지 산업의 구명보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휴머노이드 로봇 약 30대 분량과 맞먹습니다. 이는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더라도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막대한 물량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시장 규모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중국 로봇 업체들은 이미 중국산 부품과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의 낙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의 미래도 전기차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재무적 상황은 마치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처럼 위태롭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에비타 대비 카펙스를 보면 현금 유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LG 엔솔, SK온, 삼성 SDI 등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흑자 전환이 지연되거나 설비 투자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현금을 창출하며 빠르게 앞서 나가는데 한국 기업들은 차입금 의존도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킨 게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무적 리스크가 큰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SK온은 주요 투자 자산을 대손상각 처리하며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도박에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IRA 보조금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신고된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사실상 미국의 세액공제, 즉 AMPC 보조금에서 기인합니다. 보조금을 제외하면 실제 사업이익은 거의 없거나 심지어 적자 상태입니다. 더불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건비가 높은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면서 2차 전지 산업의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켜 원가 경쟁력을 더욱 훼손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는 현실의 어려움을 잇기 위한 너무 먼 미래의 희망사항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은 2030년에야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전고차 상용화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현재 당면한 문제는 그때까지 한국 기업들이 무엇으로 버텨야 하는가입니다.
중국은 이미 현재의 표준인 LFP 시장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차세대 전고체 R&D에도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자랑했던 기술 초격차는 이제 희망사항일 뿐이며 오히려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유럽 시장마저 포위된 전선이 뚫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고객사인 폭스바겐, 르노 등은 LFP 채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산 배터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은 유럽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EU 규제를 우회하고 시장 침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초기 유럽 시장에서 선점했던 효과가 소멸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이상 유럽 시장이 우리의 굳건한 안방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2차 전지 산업에는 더 이상 슈퍼사이클은 없습니다. 오직 생존 게임만 있을 뿐입니다. 한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정체기를 넘어 위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기술 초격차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LFP의 지배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독점을 꿈꿨지만 트럼프 리스크와 보조금이 존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로봇 또한 또 다른 전기차의 재현일 뿐 대세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 2차 전지는 재무적 체력 고갈, 기술 로드맵의 지연, 중국의 전방위 압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논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하고 근본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상 돌발 인사이트였습니다.